서울 외곽의 대형 아파트 신축 현장.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하늘을 가르고 분주히 움직이는 인부들의 손길이 현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오늘은 건설회사 회장 정만호가 직접 현장을 찾는 날이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정만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묵직한 눈빛으로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60대 비서 배석중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있었죠. 배석중은 정 회장의 오랜 비서로 그의 일정은 물론 사생활까지 세심히 관리하는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골조 공사가 마무리된 구역입니다. 배석중이 조심스럽게 정 회장의 팔꿈치를 잡고 안내했습니다. 정만호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그의 뒤를 따랐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공사장 구석구석을 놓치지 않고 살폈습니다. 수십 년간 건설업에 몸담으며 쌓아온 노하우가 그 눈빛에 배어 있었습니다. 자재 품질은 어떤가? 정만호가 현장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최상급 자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시간이 흘러 전고가 가까워졌고 공사장 곳곳에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만호는 배석중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현장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겠네. 배석중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밥집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장 한쪽에 자리한 한밥집은 이미 인부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 일행이 들어서자 인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죠. 정만호는 손짓으로 자리에 앉으라 했고 자신도 평범한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회장님, 항상 맛있는 식사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인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만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 여직원이 정만호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29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정 회장의 앞에 김치 한 접시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저희 한밥집 특제 김치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정만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매, 미소, 목소리 모든 것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특히 웃을 때마다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 유연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정만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을 마주한 듯 얼어붙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직원은 그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채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만호는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쿵쾅거리는 심장을 느꼈습니다. 배 실장. 그가 조용히 비서를 불렀습니다. 저 직원 이름 좀 알아봐. 배석중은 정 회장의 달라진 표정을 살피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곧장 한밥집 주인을 찾으러 나갔죠. 정만호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계속해서 그 여직원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가슴 한편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설마 혹시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장 방문을 마친 정만호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회장실에서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밥집에서 만난 여직원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느낌, 가슴 한켠을 파고드는 낯선 감정이 그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배석중이 회장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죠. 회장님, 한밥집 여직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석중이 말했습니다. 정만호는 고개를 돌려 서류를 받아들었고 그의 손이 아주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하연, 29세. 어릴 적 이름은 전가진 넛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으나 어머니는 3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가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만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만호와 아내, 그리고 도리같이 난 어린 하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진이, 정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 이름이 정하진이었지. 배석중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정 회장이 겪은 가족의 상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정만호는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어린 하진의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카메라를 바라보던 소녀의 모습, 정만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울보였어. 우리 하진이는 그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울 때마다 이 나비 머리핀을 달아주면 금세 울음을 그쳤지. 사진 속 하진은 나비 모양 머리핀을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만호는 그 핀을 하진의 5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진이 그 머리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잠잘 때도 머리에 꽂은 채 잤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회장님, 배석중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한밥집 정하연 씨가 회장님의 따님 전가진 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알아봐. 정만호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봐. 배석중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물러났고 정만호는 다시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만호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전날 한밥집에서 마주친 그 여직원, 아니 어쩌면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만호는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가슴 한켠이 먹먹하게 저려왔죠. 이윽고 아침이 밝았고 사무실로 노크소리와 함께 배석중이 들어왔습니다. 정만호는 조용히 사진첩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 실장, 다시 한번 연희의 흔적을 찾아보게. 정만호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전, 이제 그만하자고 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찾아야겠네. 그리고 한밥집 직원의 어머니, 연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더 자세히 알아봐 주게. 배석중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배석중이 자리를 뜬 후 정만호는 다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 유연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그리고 하진이가 태어났을 때 느꼈던 벅찬 감동까지 모든 순간이 찬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만호는 사업 확장에만 몰두했고 가정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정만호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유연에게 냉담했으며 특히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더욱 심한 구박을 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만호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 한은 아니한 생각과 바쁘다는 핑계로 그는 가족을 외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오자 유연과 하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단 한 장의 짧은 편지뿐이었죠. 더는 견딜 수 없어요. 하진이와 저를 찾지 마세요. 그날 이후 정만호는 전국을 뒤지다시피 수소문했지만 두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습니다. 배석중이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회장님, 유연 씨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정만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해, 보게. 유연 씨는 3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한밥집 직원의 어머니가 바로 유연 씨인 것 같습니다. 정만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유연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정만호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희망마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하연 씨가 유연 씨의 임종을 지켰다고 합니다. 하연 씨는 회장님의 따님 전가진 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만호는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책상 위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습니다. 연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 모든 시간들이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좋은 남편도 좋은 아버지도 되지 못한 자신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정만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가슴은 여전히 저릿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정만호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연이 결코 쉽게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배 실장.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하연, 아니, 하진이가 내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연희는 나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든 걸 알고 싶네. 배석중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만호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유연은 이제 곁에 없지만 하진이는 아직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그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비록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연희야. 정만호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진이를 찾았어. 그 아이를 꼭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하진이에게 해줄게. 약속할게. 이틀 뒤. 정만호는 다시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겉으로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한밥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석중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점심시간이 아직 아닌데요. 정만호는 잔잔한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오늘은 조금 일찍 식사하고 싶군. 한밥집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몇몇 인부들만이 일찍 식사를 하며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만호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주방에서 정하연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깔끔한 모습에서는 어딘가 모를 순수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 어린 하진을 떠올리게 했죠. 그때 정만호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정하연의 머리에 꽂힌 낡고 오래된 나비 모양. 머리 핀 그것은 24년 전 그가 하진의 5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핀이었습니다. 정만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확신했습니다. 정하연, 그녀는 바로 자신의 딸, 정가진이었습니다. 정하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장실은 고요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정만호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와줘서 고맙네 하연 씨. 정하연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중요한 일이라고 하셔서. 정만호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연 씨, 혹시 어머니께서 당신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나요? 정하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요. 글쎄요. 별로 많이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냥 멀리 계신 분이라고만. 그 말에 정만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혹시 어릴 적 기억나는 일이 있나요? 아주 오래된 머리핀이라든지 어떤 선물이라든지. 정하연은 무의식적으로 머리핀을 만졌습니다. 사실 이 핀도 어릴 적 받은 선물이에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줬다고 하셨죠. 그런데 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저 항상 소중하게 간직해왔어요. 정만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목 끝까지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핀은 내가 하진이. 그러니까 당신에게 준 거예요. 정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정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정하연과 젊은 시절의 윤현이, 그리고 정만호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하연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눈물이 금세 그녀의 눈가를 적셨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제가? 정만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이름은 전가진이었어.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다. 순간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정하연은 입을 떼지 못한 채 사진을 꼭 움켜쥔 채 서 있었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 하지만 이제라도 네 곁에 있고 싶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다. 정하연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막연히 품고 있던 의문이 허전함이 오늘에서야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어릴 적 사진 속에서나 보았던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정하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회장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정만호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어서 오게, 하연 씨. 정만호가 소파를 가리키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무슨 일로 절 찾으신 건가요? 정만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그리움, 슬픔, 그리고 기쁨이 겹겹이 얽혀 있었습니다. 어제 한바집에서 봤던 그 머리핀, 참 특별해 보이더군. 그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하연은 약간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한테 가장 소중한 물건이에요. 혹시? 정만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릴 때 별명이 있었나? 정하연의 얼굴에 의아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울보요.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셨어요. 어릴 땐 좀만 서러워도 잘 울었대요. 정만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별명 내가 지어줬어. 울 때마다 그 핀을 달아주면 신기하게 뚝 그쳤거든. 정하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만호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하진아, 내 본명은 정하진이야. 나는 내 아버지야. 그 말에 정하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곧이어 분노가 번쩍이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죠. 말도 안 돼요. 하진아, 제발 들어봐. 너희 어머니가.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셨어요. 정하연이 그 말을 잘랐습니다. 우릴 버리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혼자 저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데? 정만호는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는 너희를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맸어.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정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어머니는 항상 아버진 우릴 외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만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섰습니다. 연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렇게나 애타게 찾았던 가족인데 어째서 그녀는 하진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그 정도로 내가 원망스러웠던 걸까? 제 이름은 하연이에요. 정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회장실을 나가버렸고 정만호는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너진 표정으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잠시 후 배석중이 조심스럽게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연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만호의 목소리는 멍하니 허공을 울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내가 얼마나 찾으려고 했는데. 배석중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윤현희 씨가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그렇게 말했는지도요. 정만호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어깨는 더없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진이는 날 믿지 않아. 날 원하지 않아. 진실을 알려주세요, 회장님. 배석중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 애썼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정만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연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야 해. 하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누가 그들을 도왔는지 모든 걸 알고 나서야 해. 그 시각 회사를 뛰쳐나온 정하연은 거리를 한참 동안 걷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심장은 거칠게 뛰었죠. 그녀는 어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라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만 몰두한 사람, 가족을 버리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사람. 그런데 이제 와서 나타나선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하다니 정하연은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를 찾아가야겠다. 윤현희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 어려운 시절 늘 곁을 지켜줬던 말순 할머니만이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하연은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말순 할머니가 사는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하연이에요. 문이 열리자 말순 할머니는 반가움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하연아, 웬일이니? 오늘 한바집 쉬는 날도 아닌데? 정하연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순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정하연을 바라봤습니다. 못한 게 내 가장 큰 실수였어.
그저 돈 벌겠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서 가족이 내 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정하연은 조용히 앉아 그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알던 정만호 회장은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일 거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눈앞에 이 남자는 오랫동안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온 어쩌면 너무도 외로운 아버지였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하연은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고 마음 한켠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죠. 하지만 말순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마음이 하는 말을 들어봐, 하연아. 정하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노력해볼게요. 갑자기 다 잊을 순 없지만 이젠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어요. 정만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손을 뻗었지만 조심스러워 그저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고맙다. 하진아, 정하연은 잠시 멈칫하다가 말했습니다. 전 이제 하연이에요. 그러곤 살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조금씩 열린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날 두 사람 사이에는 24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못했지. 내가 친할머니의 구박을 그냥 두고 봤어. 사업에만 몰두했고 정하연은 말없이 서류들을 넘겨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날짜를 보니 자신이 6살이 되던 해부터 최근까지 정말로 정만호는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내 어머니, 그러니까 너의 친할머니 말이다. 정만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를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셨어. 그리고 연희에게도 미안하다고 남기셨다. 정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고 있던 버림받은 아이라는 이미지와 눈앞에 정만호 회장 사이에서 혼란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널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거야. 그리고 날 정말 많이 미워했겠지. 정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죠. 어머니도 마지막엔 후회하셨어. 여기 봐. 정만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네가 어릴 때 쓰던 물건들이야. 내가 쭉 간직하고 있었어. 상자. 안에는 작은 인형과 그림책,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하연은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만져보았습니다. 어렴풋한 기억들이 떠오르는 듯 했죠. 나는... 정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많이 혼란스러워요. 엄마는 항상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게 바뀌니까 정만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 서두르지 않을게. 하지만 이제라도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정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충성심과 새롭게 알게 된 아버지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봐도 될까요? 정하연의 조심스러운 말에 정만호는 눈물이 고인 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오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이제 더 이상 냉랭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운 희망이 고요히 스며들었죠. 일주일 뒤 어느 저녁 정하연은 처음으로 정만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 아버지의 노력, 그리고 자신의 마음까지. 그리고 결국 그녀는 만나보기로 결심했죠. 저 회장님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망설이는 정하연에게 전화기 너머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진아, 아니 하연이 어떻게 지내고 있니? 괜찮아요. 혹시 시간 되신다면 만나 뵙고 싶은데요. 그녀의 목소리엔 여전히 긴장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좋아. 정만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죠. 한적한 저녁 정하연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정만호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정하연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던 두 사람. 정만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하나 가져왔어. 혹시 보고 싶을까 해서. 테이블 위에 낡은 앨범이 놓였습니다. 정하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앨범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엔 젊은 정만호와 유연의 결혼 사진,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네요. 정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연희는 항상 아름다웠지. 특히 웃을 때면 더 그랬어. 다음, 장에는 갓 태어난 아진, 그리고 점점 자라나는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날 기억나? 정만호가 5살 무렵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머리핀 달고 어린이집 간 날이야. 넌 울보 하진이가. 피난 달면 안 온다고 해서 말이지. 정하연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머리핀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그 핀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죠.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요. 눈물이 또 한 번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만호도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랜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하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엔 정말 많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절 걱정하셨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그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만호의 눈에서도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희가 많이 보고 싶구나.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넘기며 과거를 공유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 정하연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만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을 왈칵 쏟아냈죠. 그럼 그토록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정하연도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지만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아버지를 위한 자리도 생긴 것이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정말로 바랐던 것도 이런 순간이었을지도 모르죠. 가을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정만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연희의 묘소에 함께 가볼래? 난 한 번도 못 갔거든. 정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그 말에 정만호는 또다시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왔죠. 이제 그는 진짜 아버지가 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하연은 머리에 꽂힌 나비 머리핀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이 작은 핀이 아버지와 다시 연결시켜준 것이 참 신기했죠. 어쩌면 그 핀에는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와 딸은 천천히 걸으며 앞으로의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된 가족의 이야기였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함께할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따뜻합니다. 정만호와 정하연의 이야기는 오해와 슬픔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용서와 화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하늘 어딘가에서 유연히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